2026년 8월 21일 오늘 그 코오롱 티슈즈인 IR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먼저 그 글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AI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중요한 내용을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1차 사후 분석과 2차 탑라인 결과를 12월에 통합해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10월에 두 번째 임상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12월로 미뤘거든요. 그거를 이제 1차 사후 분석도 12월, 2차 탑라인 결과도 12월에 발표하기로 오늘 말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에 대한 답변으로 부분적인 2차 결과 공개로 인한 섣부른 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블라인드 상태에서 방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주주님과 회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10월 임상 밀릴 수 있다라고 연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12월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발표하는 걸로 오늘 간담회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분석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12월 일정도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할 일이 많아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12월 일정을 사수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간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며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먼저 공유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청렴하게 그 내용을 밝히려면 조사 결과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고 미리 판단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측에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섣부른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블라인드를 해제하여 명확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표가 12월로 조정된 영향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2차 임상 결과를 12월로 미뤘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향후 임상 실패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인가요? 이번에 37명 해고했는데 그 이유가 임상 실패를 염두에 둔 거냐라고 했을 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임상 인력 조정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계획된 수순대로 했기 때문에 핵심 인재는 그대로 두었고 불필요한 인력들은 원래 계획대로 해고했을 뿐이다. 다만 상업화 관련 인력 조정은 추가적인 원래 계획된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해고를 했을 텐데 그것은 1차 임상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할 새 외부 CRO 업체는 어디이며 단일 업체인가요? 라고 했을 때 계약상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기 어려우나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대형 CRO 드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단일 업체가 아니라 복수 업체임을 추측할 수 있고 여러 CRO를 유연하게 활용해서 12월 분석의 신뢰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2월 결과 발표 이후 미국 FDA와의 협의 및 BLA 신청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FDA와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협상하겠다는 건데 2차 유의성을 만족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제출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12월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추가 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현재 1차 분석 결과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임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2차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임상을 또 진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요 질문과 답변을 추측해 보건데 회사도 2차 임상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력 감축을 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무릎 관절염 임상 분석으로 인해서 척추 적응증 임상 일정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현재 회사의 모든 물리적 역량을 무릎 임상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예정되었던 척추 적응증 관련 임상 일정은 부득이하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척추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릎에 지금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및 라이선스 아웃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코오롱 티슈즈는 단일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실패한다면 이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타 파이프라인 도입을 지속 검토 중이나 전반적으로 질의 응답 시간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고려하진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에로의 경우에 1차 결과가 좋지 않아서 논의가 일시 연기되었으나 12월에 사후 분석 결과 발표 나면 추후에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상과 3상 임상에 사용된 약물은 완전히 동일한 성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완벽히 동일하다. 모두 연골세포 293세포를 기반으로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으며 완벽하게 동일한 CMC 공정을 거친 원액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원액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고 일부 주주님들께서는 이 용량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측에서는 동일 용량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임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위약 효과의 특이점은 무엇인가요? 위약 효과 때문에 지금 요 사단이 났으니까 왜 그렇게 나왔나요? 물어본 거죠. 통상적으로 임상 13에서 18개월 이후에는 위약 효과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번 임상에서는 24개월까지 위약 효과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하면서 유지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관찰되어서 당사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만약 투여 여부가 이번 임상 결과에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라는 특이성도 있었고 그 당시에 비만약 투여가 무릎의 하중 부담을 덜어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과거 임상 설계 당시 비만약은 금지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회사 측
그러니까 병원 측이나 회사 측에서 그 비만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고 관련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분석과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비만약이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후 분석할 때 초기에 그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해 두었다면 초기 그 약물을 맞았을 때의 몸무게와 나중에 그 임상이 끝났을 때 몸무게를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를 좀 그 유의하게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발표한 1차 임상에 참여한 일반 병원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나요? 전체 임상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하는 일반 병원 환자 500명의 데이터를 사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전문 임상 병원을 뺀 가정적인 결과이지만 향후 판단에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그 일반 병원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 데이터 분석에 따른 결과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병원 환자가 500명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반 병원 환자가 500명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환자들의 수를 늘렸을 때 p-value 값이 유의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 대상에 KL 그레이드 2등급 환자를 추가한 결정은 사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인가요? 네, 시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약물의 구조적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된 사안입니다. 계획대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추후 더욱 상세한 배경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환사채 상한기일 도래 우려 및 전반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떠한가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와 긴밀히 협의 중이고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제4회차 전환사채 상환 청구기일은 올해 9월이 아니라 내년 9월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서 또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조금 정리해보면 일단 10월 임상 그 결과 발표가 12월로 미뤄졌고 그 다음에 사후 분석 결과도 그때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회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정되어 있던 10월 임상의 결과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측은 포기할 생각이 없고 이 TGC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간담회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회사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요 팩트만 딱 두고 봤을 때 판단은 주주분들이 하시겠지만 이미 시장은 조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큰 손해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담회 정리해 보았습니다.